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근 이 헬스케어 시장과 또 건강 복지 이 필드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강의 주제는 생존 근육 운동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이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건소나 또는 동네 주변에 여러분들의 악력을 측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기를 가지고 악력을 측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악력은 전신 근력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근력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는 근력의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악력 기기를 쭉 잡아당겨서 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꼭 들려서 악력을 오늘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강의 말미에 들게 되실 겁니다. 악력은 60세 여성들 같은 경우에 18kg 미만으로 잡히게 되면 근감소증이라고 하고요. 남성들은 한 28kg 또는 32kg 정도 미만으로 잡히게 돼도 근감소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감소증이 무엇이냐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2010년 초반에 근감소증을 질환화했습니다. 즉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이런 것처럼 질환이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도 우리는 그것을 질환이라고 하자 해서 외국에서부터 그것을 질환 코드로 만들어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010년도 후반에 이렇게 질환 코드로 시작이 돼서 지금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존 근육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근감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197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이제 거의 10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1971년생이니까 이제 저희가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꽤 많은 분들이 60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잡히게 된다. 즉 60세 이상이 40%를 넘어가게 되는 40%뿐만이 아니라 45%에 육박하게 되는 이러한 인구 분포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35세, 39세 사이에 연구를 쭉 모아가지고 한번 고찰을 해봤더니 이 35세에서부터 39세 사이에 여성이건 남성이건 1년에 1%에서 2%씩 근육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근감소증은 뭐냐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근육들, 이 근육에는 근육세포가 있는데요. 이 근육세포가 예전만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건강할 때 갖고 있는 만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근육세포가 빠져나가서 결국은 근력이 꽤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즉 근육감소증은 근육의 양도 떨어지는 게 문제고 근력도 떨어지는 게 동시에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1년에 1%에서 2% 정도 근육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거 뭐 나이 들면서 조금 빠져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근육 1%, 2%가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근육, 여러분들을 걷게 하고 서게 할 수 있는 다리 근육, 이 대퇴 근육이라고 그러는데요. 엉덩이 근육 또는 척추 기립근, 허리를 바로 세워주는 근육이죠. 이런 근육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 힘의 정도가 6%에서 8% 정도 떨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한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파워라고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정리해드리면 근육이 35세, 39세 사이에 1%에서 2%씩 매년 빠지기 시작해서 나이 들 때 계속해서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육이 빠지게 될 때 우리 몸에서 근력이 빠져나간다. 다리가 그리고 상체에 있는 이 모든 근육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앉았다 일어날 때 예전보다 훨씬 힘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막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괜찮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걷는 속도도 뭐 30분 걸으면 적어도 한 3, 4km 내가 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30분 걸었는데 훨씬 여러분들이 걷는 거리의 그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걷고 있는데 나가서 산책하고 있는데 뭔가 좀 느리게 걷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뭔가 힘이 받지 않고 그 힘을 내서 걷는 것보다는 좀 질질 끌려가면서 걷는다는 느낌이 또 들고요. 또 뭐 여름에 또는 겨울에도 장을 좀 봐오셔서 좀 무거운 이 짐을 갖고 들어오는데 예전보다 이거 드는 것이 훨씬 힘들게 버겁게 느껴지고, 또 여름에는 이제 수박 한 통을 사왔는데 이 수박을 들기가 버거워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수박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병을 따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병 뚜껑도 잘 딸 수 없게 되고, 또 반찬통도 예전에는 쉽게 열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또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쉽게 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많이 써야 열게 되고,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꺼낼 때도 너무 힘들어서 어깨가 막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자, 근육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당뇨병, 고혈압, 요 두 개의 만성 대사 질환,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 공복에 혈당을 재셨을 때 뭐 120 이상으로 나오게 되거나 당화혈색소가 6.0 이상으로 좀 꽤 높게 잡히는 거,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 당뇨약도 드시고 또 혈당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혈압이 있으시다면 짠 음식 조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혈압을 측정해 가면서 혈압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관리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연구는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있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이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가 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당뇨,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35%에서 많게는 45%까지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자, 갑자기 왜 생존 근육 운동 얘기하다가 또는 생존 근육을 얘기하다가 당뇨, 고혈압과 같이 대사성 질환을 얘기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육이 몸에서 빠져서 근육 감소증으로 인한 노쇠, 그러니까 즉 근감소증에 심각하게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외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250% 높아지고요.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갖고 봤더니 합병증을 포함해서 사망률을 높이는 것이 3.5배, 즉 350%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근감소증이 일어나면 노쇠 현상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최근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 동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다 건너가셔도 아직 초록불이 많이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경우가 있으시죠? 근데 뭔가 긴 횡단보도에서 내가 다 건너지 않았는데 저 반대쪽에 초록불 남은 시간이 굉장히 적게 남아있고 뭔가 그것 때문에 조급해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근감소증, 노쇠 이런 것들이 온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근육이 빠지게 되면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가? 일단은 근육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아까 당뇨와 혈압 얘기했지만 식사하신 이후에 혈관에 올라가고 있는 포도당의 수치를 근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혈관에서 빨리빨리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혈당이 높게 잡히니까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게 되죠. 자, 아니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의 혈당을 낮춰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이 만성대사질환이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각종 질환이 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관에서 혈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주는 게 좋은데 근육이 있다면 이 팔에도 근육이 있고 다리에도 근육이 있고 요 정강이 종아리에도 근육이 있고 어깨에도 또 가슴에도 척추 주변에도 근육이 있다면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적정한 시간이 되면 혈당이 좀 정상치로 떨어지게끔 근육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 빠르게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요. 근육이 없으니까 혈당이 자꾸 높게 잡히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무기력해지고 우리 혈관에는 혈중에는 인슐린이 훨씬 높은 양으로 분비되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인슐린이 있는 양이 높아지게 되겠죠.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시청자 여러분, 인슐린이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많이 분비되고 있는 이 자체가 안타깝게도 심장질환을 높이고요. 그 다음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발병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을 발병시키는 아주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게 해서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인슐린 양이 많아지면 심장 그리고 뇌 기능 마지막 암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다리에, 우리 어깨에, 우리 팔에, 우리 복부에, 우리 등에, 허리의 근육을 여러분들이 35세, 39세부터 빠지는 그 근육을 조금 잃지 않게끔 조금씩 이 운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을 도와주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제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사질환에 안 걸리니까 건강이 계속 유지되면서 저희들의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근육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오래 살더라. 이런 연구 결과와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육이 있어야 만성 대사 질환에 노출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생존 근육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생존 근육이다.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근육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 자, 근육이 왜 우리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는가? 근육이 없으면 왜 우리가 빠르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떠세요? 근육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걷게 돼요. 예전에는 참 나가서 만보 걷기 해도 빨리 걷고 만보가 금방 차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음료수도 드시고 쉬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걷는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뭔가
발도 좀 끌리는 것 같고 예전처럼 탄력이 안 나오는 것 같고 확실히 느끼기에 와, 나 이 걸음걸이 너무 늦게 걷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확실히 예전에는 이 정도 킬로미터가 남았다면 한 15분, 20분이면 가겠네. 걸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훨씬 더 늦게 도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느려진 보행 속도 또는 느려진 보폭.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워치다 또는 스마트폰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30분만 걸어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여러분들이 한번 걸으실 때 보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미 제 방송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보폭이라는 것은 오른발이 땅에 닿아서 그 땅을 밀고 다시 한번 같은 발이 또 땅에 닿는 그 순간까지 걸리는 그 순간까지 일어난 그 길이 변화를 우리가 보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50cm 보폭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m 보폭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키가 만약에 170cm, 150cm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통 우리가 100을 빼주면 남은 숫자가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보폭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거의 180에 육박하기 때문에 100을 빼니까 저는 오른발에서 또 다시 땅을 차고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이동한 그 거리가 한 80cm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50세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보면 옆에서 보거나 뒤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뭔가 보폭이 짧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최근에 연구가 하나 미국에서 미국 의사협회의 연구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꽤 많은 피험자들을 한 20년, 25년간 추적한 연구인데요.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의 그 나이에 1초에 걷게 될 때 얼만큼의 보폭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빠르기로 걷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요. 이 걷기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 모델을 연구했죠. 65세 나이에 어떤 분들이 1초에 70cm 정도 걷는 속도로 걷는다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날이 한 17년 정도 남았다. 오늘 시청자분들 가운데 65세 즈음에 계신 분들 한번 꼭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기기나 또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는데요. 65세 나이에 아까 70cm 정도 걷는 속도를 가지고는 17년 밖에 못 사는데요. 이 연구에 의하니까 65세 같은 나이인데 1초에 1.5m 정도 걷는, 좀 보폭이 좀 크고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다리 힘이 있겠죠. 다리 힘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추진해내서 앞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런 보행 속도를 보여줬던 분들이 65세 나이에 33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이거 17년과 33년 이렇게 했더니 거의 2배에 육박하네요. 예, 맞습니다. 나가서 걸으시게 될 때 또는 걷는 운동을 하게 될 때 빨리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 근육이 35세, 39세 요 즈음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갈 때 빠른 근육부터 빠져나갑니다. 근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느린 근육, 빠른 근육이 있습니다. 홍정기 교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근육이 느린 근육이 있을 수 있고 빠른 근육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느린 근육은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나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할 때나 이럴 때 뭔가
우리의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게끔, 잘못된다 그러면 그것을 돌려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또 교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이 느린 근육은 걸을 때도 좀 많이 활용이 돼요. 자, 근데 빠른 근육은 뭘까요? 빠른 근육은 이 밖에 있는 이 큰 근육들로서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내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뒤꿈치를 강하게 들어 올린다거나 또는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또는 앉았다 일어나거나 또는 빠르게 걷거나 뛸 때 우리는 겉에 있는 이 빠른 근육들을 사용하게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60에 도달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느려지는 이유, 행동이 약간 더 천천히 진행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데 빠른 근육들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이 약간 좀 천천히 진행되고 또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근육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만약에 추운 겨울에 거리에 얼음이 살짝 얼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얼음이 살짝 얼은 것을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서 중심이 확 무너지는 이 순간에 근육이 있으면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균형 감각이 발휘된다라고 합니다. 즉, 발에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우리 코어라고 하는 이 체간에 있는 근육들이 빠른 근육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균형을 다시 잡은 것이죠. 중심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넘어져서 대퇴 같은 경우에는 대퇴 뼈의 골절, 부러짐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 것이 만약에 거기에 근육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게도 도와주지만 넘어졌을 때도 대퇴 부위 옆에서 범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부상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게 되거든요. 근육이 없다고 그러면 넘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큰 부상도 입지만 실제적으로 이 대퇴뼈가 부러지게 되게 되면요. 예전의 기능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라고 연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큰 우리 몸의 뼈를 부러지게 되게 되면 이게 뼈가 부러지게 됨으로 인해서 예전에 갖고 있던 기능도 회복 못하고 안타까운 것은 뼈가 부러진 분들 가운데서 40% 정도가 12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거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외국의 연구 결과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65세 넘어서 많이 넘어지시는데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골절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연명치료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사망률로 가기보다는 와병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와병이 길어지게 되면서 사망은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즉 와병 상태에 들어가서 본인도 너무 힘드시고 가족도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저께 저에게 찾아오신 75세 여성분이 아니 어떻게 저에게 운동 상담을 받으러 오셨나요? 했더니 아이고 교수님 제가 75세인데 아니 걷는 것이 너무 불안불안하고 휘청휘청해서 몇 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넘어지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넘어지다가 뼈라도 부러지고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게 우리 딸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큰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근육 운동하려고 교수님께 근력 운동을 어떻게 내 나이에 좀 잘할 수 있을까요를 여쭈러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데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운 좋게 다른 부위 안 부러지고 다시 그냥 일어날 만큼 뭔가 약간 타박상을 입고 일어날 만큼은 됐지만 만약에 이게 뼈가 부러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 75세 저를 찾아오셨던 여성분께서 얘기하신 게 교수님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내가 75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앞단에서 내가 좀 뭔가를 했을 텐데 그것이 가장 후회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다리의 근육 그냥 나이 들어서 늙으면 뭐 그냥 천천히 못 걷게 되는 거고 앉아 있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제가 아까 75세 여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이 없어서 낙상하게 되므로 사망률이 높아진다. 우리가 유전자에서 당신은 98세까지 살 수 있어요. 당신은 103세까지 살 수 있어요. 당신은 92세까지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런 유전자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넘어지게 되면 모든 내장기관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찍 돌아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5세 나이에 그냥 천천히 다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지 교수님 뭐가 이 나이에 운동을 한다고 뭐 근육이라도 더 생기겠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매년마다 75세 이상 육상대회가 열립니다. 작년에는요, 미국 동부에 있는 볼티모어라는 곳에서 육상대회가 있었는데요. 75세 이상 남성 1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이 75세 이상 육상대회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75세 육상대회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75세 이상 100m 달리기 대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영상들이나 기사거리들이 나올 거예요. 75세 남성 육상 100m 달리기 대회 1등이 몇 초에 100m를 들어오신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4초 35. 예.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75세 한 분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내가 만약에 용돈 많이 드릴 테니까 100m 한 번만 뛰어주시겠어요? 했을 때 그분들이 몇 초에 100m 들어올까요? 어떤 분들은 50초, 어떤 분들은 1분이라고 대답해요. 최근에 제가 강연에서 만난 어떤 남성분은 만약에 그분이 뛸 수 있다면 기적이죠. 네, 75세에서 어떻게 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근력 운동을 해도 계속해서 근육은 자라고 근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오늘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유럽에서 연구를 한번 했는데요. 75세 이상 시니어 분들만 1년 동안에 저항 운동을 시킨 겁니다. 좀 중간 강도로 시킨 그룹, 조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시킨 그룹, 이렇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할 수만 있다면 좀 무거운 중량으로 근력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근육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이 대퇴 사두근이라고 하는 이 넓적다리의 근육 양이요. 14%에서 16% 정도 커졌고요. 그리고 그 근육이 있는 곳에 다리의 근력, 그 힘이 거의 40%에 육박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5세부터 85세까지도 근육이 어떻게 된다? 클 수 있다. 근육이 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력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희소식이잖아요. 이 연구가요, 놀라운 것이 1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근력 운동을 이 시니어분들한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중재 운동, 즉 근력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고 그 연구가 끝난 다음에 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추적한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추적을 했더니 이렇게 1년 동안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그 근력을 1년이 지나도, 그리고 그 근육을 1년이 지나도 잘 지키셨다라고 하면서 연구 결과를 마치거든요. 여러분,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근육 운동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이 생존 근육 운동이라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유산소 운동 위주로, 그리고 나가서 걷기 운동 위주로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50 중반이 넘은 나이에,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아닙니다. 아령도 드셔야 되고요. 스쿼트라고 하는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셔야 되고요. 하실 수 있다면 계단 오르기도 3층에서 4층 정도는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근육이 빠지고 근력이 약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빠져나가는 근육을 막고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하고 그 근육에 더 근육을 얹어서 70, 80이 갔을 때 여전히 내가 40대, 50대처럼 걸을 수 있는 그 능력, 활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직도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곳에 초대가 돼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 고혈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드시고 싶은 거 못 드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측정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 휘청휘청하고 집 안에서도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가끔씩 집 안에서 낙상하셔서 크게 부상 입으신 분들 때문에 출동한다고 많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낙상해서 고관절뼈가 부러지면 또 일찍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와병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때문에만 저는 생존 근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80대가 넘어가면 주민센터에 강의장에 가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초빙한 유명 인사의 특강을 들으러 갈 때 80세 이상 분들이 오늘 여기 한 60명 오셨다. 서울시 보고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80세 이상 60명이 강의장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반 정도는 정상적인 뇌기능, 반 정도는 경도 인지 장애 및 치매, 알츠하이머, 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통계치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오셔서 여러분들과의 좋은 추억,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나이 가까이 가게 되면서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가족들과의 그 좋은 시간들, 그리고 지금도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육이 있는 분들, 근력이 좋은 분들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 아니, 근육이 만병통치약이네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예, 유럽 헬싱키에서 여성분들 55세 이상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 50쌍을 연구에 동원했습니다. 언니, 동생, 유전자가 같아요. 50쌍의 쌍둥이가
이 연구에 참여했는데요. 50쌍의 쌍둥이를 모셔와서 뇌 MRI를 찍고요. 경도인지장애 검사를 하고요. 근육 양을 측정하고요. 근력도 측정했습니다. 다양한 이 측정이 끝난 이후에 50쌍의 이 쌍둥이들이 돌아가서 10년간, 몇 년간이요? 10년간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잘 살게 10년 동안 이분들을 추적한 겁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이때 언니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또는 동생이 이 넓적다리에서 근육량이 높았던 분들, 근력이 높았던 분들, 뇌 MRI를 다시 찍고 경도인지장애 검사를 했는데요. 뇌 MRI상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치매에 노출된 분들이 보여주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끼어있는 그런 여부, 근육이 좋았던 분들이 그런 것들이 유의하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떨어져 있고, 경도인지장애도 없었고, 치매도 없었다는 거. 근육이 있으니까 뇌가 깨끗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30분 정도의 꾸준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했더니 치매에 걸릴 확률을 90% 떨어뜨립니다. 유전적으로 치매가 엄마, 아빠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라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잘 챙겨서 하셨던 분들은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3년 정도 늦게 치매가 온다. 자, 운동을 했더니 치매에서 다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유전적인 힘 때문에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치매에 13년 늦게 걸리게 되는 지연 효과를 가지고 왔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운동을 안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나는 이제 관련 없어 라고 생각하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매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유전적인 이 제한성을 삶의 스타일, 음식 잘 드시고 수면 잘 하시고 근육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면 훨씬 좋아진다는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근육은 생존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장기이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는데요. 나온 연구들을 좀 싹 살펴보니까요. 악력이 높았던 분들, 이 악력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 있는 근육들, 손에 있는 근육들만 써서 힘을 발휘한 것이지만요.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있는 근육들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를 이렇게 들 때 그 힘도 악력과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악력이 엉덩이 근육과 무관하지 않고요. 이 악력이 종아리 근육과 무관하지 않고요. 이 악력이 여러분의 척추 기립근이나 코어 근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악력이 좋았던 분들이요. 암에 걸릴 수 있죠. 암에 걸리신 분들 가운데 악력이 좋았고 악력이 약했던 분들을 또 따로 연구한 거예요. 몸의 근력이 좋았던 분들, 근육량이 좋았던 분들은 암 수술 이후에 병원을 퇴원하는 날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암에서 극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이 생존율도 유의하게 높습니다. 근육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이 뼈의 골밀도가 20% 정도
많은 분들은 30% 정도도 떨어져 있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갖고 있는 근육이 그나마 탄력이 있고 그나마 반짝반짝 빛나고 그나마 내가 여전히 빠르게 뛸 수 또는 걸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을 때 더 늦어져서 이 근육을 다시 만드는 것이 힘들어지게 됐을 때 운동을 하는 것보다 오늘 이 방송을 30대 시청자도 보실 수 있고 50대 시청자도 보실 수 있고 70대 시청자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시점에 이 방송을 보셨든지 근육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장기구나 라는 것을 꼭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정리해 볼까 해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요, 우리 치매를 예방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요인들 때문에 우울해져 있는 우리들을 우울증에서 빼낼 수 있게끔 우리를 환기시키고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연구까지 나옵니다. 즉, 행복 인자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35세, 39세 때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육이 빠지면 근력과 근지구력,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혈당은 자꾸 높게 잡히고 체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당뇨에 또는 고혈압에 노출되고요. 휘청휘청하다가 넘어지면 뜻하지 않은 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내가 살 날을 유의하게 앞당길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에 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을 기억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매에도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 다녀야 되는 직립보행,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근육이 빠지면서 걷지 못하고 계속해서 앉아있거나 누워야 되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만들어지고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걷는 것을 빨리 걸으시고 계단도 올라가시고 푸시업 또는 스쿼트, 집에서 해놓은 가벼운 아령, 덤벨로 여러분들의 근육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근육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